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소개 25번째인가요? 헷갈리네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상을 보는 것처럼 이라는 제목 페이지 58페이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남창기 한의원에서는 또는 인체파동원리 치료 전문 한의원에서는 손에 맥을 잡는 진맥을 하는 게 아니다. 맥진을 하는 게 아니다. 굳이 뭐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손에 맥을 통해서도 맥이 유력하다 또는 맥에 힘이 없다, 뭐 맥이 빠르다, 늦다 이런 걸 가지고도 그게 몸에 기가 허한지 또는 몸에 나쁜 기가 우리 말 사기가 실한지를 판단할 수 있듯이 뭐 그렇게도 진맥을 하겠지만은 굳이 손을 맥을 잡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관상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뭐 사주팔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뭐 그것도 다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인체 파동원리에서는 이제 그걸 요즘 에너지 틀, 에너지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의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관상이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특별한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의 신기한 기술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누구든지 인체 파동 원리를 알면은 또 내지는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을 보고 인체 지도와 대입해서 대응 자리 또는 균형 자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 공포감을 가지는 거고 실제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에 대한 그 실체 없는 두려움이잖아요. 저는 뭐 한의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여러분들 보고도 뭐 코로나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TV나 매스컴에서 코로나 합병증으로 부작용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코로나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보면은 뇌신경 마비, 미각 장애, 후각 장애를 표현하는데요.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일반 감기나 비염을 앓고서도 그런 뇌신경 마비, 미각 신경이라든지 후각신경에 마비가 와서 냄새나 맛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감기 앓고 났는데 원장님 음식 맛을 못 느껴요. 냄새를 못 맡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한 게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감기, 독감인 거고 다만 그게 전염력이 유별나게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 당국이나 보건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음압 병실, 격리 병실을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만 걸리면은 냄새나 맛도 못 느끼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탈모도 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작용이다라기보다는 초창기에 이런 말라리아 치료제 또는 에이즈 치료제 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을 남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무한 얘기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직접적인 후유증보다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TV나 매스컴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자살하거나 하는 분들은 실제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감에 젖어들 필요는 없다. 이 또한 지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의학을 한 한의사 입장에서 또 인체 파동원리 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일일비하지 말자. 면역력이 답이다. 체력을 키우자. 체력이 국력이다. 면역력이 국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항상 하는 거지만은 이 의학이라는 것이 또는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의사나 이런 한의사 특정 의료인의 전유물일 수가 없다.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내 몸에서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들을 이 오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흔적들을 유심히 보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미병, 병이 생기기 전에,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전에 열심히 면역력을 키워서 쉽게 말해서 감기가 한 집안에 감기가 걸렸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기 걸리라는 법이 없듯이 또 설사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폐렴으로 고생하듯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거는 그것이 감기로 인해서 뭐예요? 어떤 분들은 폐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호흡 곤란 증상, 가래가 끓고 숨이 차니까 호흡 부전으로 인해서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콩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 그런 약의 너무 남용으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젊을 때는 어릴 때는 그래도 조금 건강할 때는 너무 양약에 너무 노출되지 말고 체력이나 면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열심히 뭐 자가치료를 하든 열심히 한의원에 다녀서 침을 맞든 침을 맞아 자꾸 휘진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인체파동원리로 이해해 보시면은 침은 오래 맞을수록 더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다라는 신기가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59쪽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뭐 쌍둥이라 하더라도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생긴 모습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가족은 알잖아요. 또 뭐 한 얘기로 점도 다르고 똑같은 부위에 똑같이 점이 있진 않잖아요. 그 말은 말대로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은 똑같은 병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어떤 예를 들면 병이 왔다 하더라도 그 병의 치료법이나 원인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심장이 안 좋다면 심장이 원인이겠고 또 다른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간이 더 안 좋다면은 간이 문제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치료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체 파동 원리의 관점에서는 사상 체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 체질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편의상 그렇게 나눈다라는 관점인 거지 그게 절대 불변의 진리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체 파동 원리는 체질은 몇 가지입니까? 천인 천색 만인 만색이다.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많은 사람, 주름이 많다라는 말은 뭐예요? 쪼글쪼글하다는 건 긴장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부가 윤기가 나서 잔주름 하나 없는 사람, 피부가 탱탱한 사람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보톡스인지 뭔지를 넣어서 시술을 받아서 아주 피부가 잔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사람들은 뭐예요? 파동원리의 관점에서는 늘어난 거죠. 땡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완이다. 그래서 긴장도 주름이 많아서 긴장이 온 것도 문제, 팽팽하게 늘어진 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60쪽에 보면은 60쪽에 여기 보시면은 사진 1-6 이마의 주름 보시면 이마도 넓고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인데 이 주름도 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마가 넓잖아요. 이마가 넓다, 폐가 넓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름도 져 있다는 얘기는 긴장도 되고 또 이마가 넓다라는 말은 또 이완이 돼 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 다음에 짝눈인 사람, 왼쪽 눈은 심장,
오른쪽 눈은 간이니까 왜 왼쪽 눈은 그대로 몸통에 그대로 대입이 되니까요. 그 왼쪽 눈은 왼쪽 젖꼭지, 오른쪽 눈은 오른쪽 젖꼭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은 왼쪽에 있고 간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짝눈의 상태를 보고 심장이나 간의 건강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눈썹이 꺾여 있거나 눈썹에 골이 파여 있는 사람. 사진 1-7을 보면은 이렇게 눈썹에 이렇게 골이 파여 있잖아요. 파여 있거나 또는 주름이 있거나 또는 눈썹이 두툼하거나 눈썹이 없거나 그래서 눈썹이 뭐라고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쇄골 해당이 되죠. 쇄골이 어디 해당이 된다? 이 가슴에 있는 뼈가 흉골, 또 늑골, 그 다음에 쇄골이 있는데 이게 엎드려진 척추, 팔다리 모습이니까 오른쪽 늑골, 오른쪽 쇄골은 오른쪽 눈썹, 왼쪽 쇄골은 왼쪽 눈썹에 해당이 되니까 예를 들면 왼쪽 눈썹은 왼쪽 다리, 오른쪽 눈썹은 오른쪽 다리. 또 달리 얘기하면은 눈썹 밑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잖아요. 그 심장 옆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왼쪽 눈썹, 왼쪽 눈썹은 어디에를 보호하기 위해 있다? 왼쪽 눈을 보호하기 있기 때문에 왼쪽 눈썹이 뭔가 불량하다 이러면은 심장이 약하다. 오른쪽 눈썹은 오른쪽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니까 오른쪽 눈이 간이니까 오른쪽 눈썹이 뭔가 불완전하다, 불량하다 이러면은 간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광대뼈도 마찬가지고 이 광대뼈도 팔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왼쪽 광대뼈가 뭔가 너무 돌출돼 있거나 하다, 점이 있거나 하면은 왼쪽 팔이 안 좋다. 오른쪽 광대뼈는 오른쪽 팔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대뼈도 눈을 보호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탱이를 딱 맞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광대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눈썹이나 이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왼쪽 광대뼈가 불량하다 이러면은 심장이 약하고 오른쪽 광대뼈가 뭔가 돌출돼 있거나 거기에 사막이나 상처가 있다면은 간 기능이 약하다. 거기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내장 기관을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눈썹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허리, 무릎, 발목, 다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눈썹이 저같이 두툼하거나 또 눈썹이 없거나 눈썹이 빠졌거나 이러면은 다리 쪽으로 뭔가 기능이 떨어져 있다. 다리가 자주 저린다든지 쥐가 잘 난다든지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럴 수 있다. 지금 아프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다칠 수밖에 없다. 거기가 약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가 크거나 작은 사람, 그 크다는 기준이 몇 센치 이상이 크고 몇 센치 이하는 작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 전체의 사이즈에서 봤을 때 비례했을 때 다른 기관들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코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우리 몸에 있어서 몸통에 그대로 대입이 되니까 중앙 부위에 해당이 되면서 두 개인 거, 코가 하나이면서 둘인 게 뭐예요? 콩팥이죠. 그래서 콩팥이 약하다. 또 반대로 코가 하나에 또 척추라고 했으니까 이게 엎드려져 있는 팔 다리니까 뭐 예를 들면 코끝이 문제가 있다면 뒤통수, 요 비익은 팔, 얘들은 눈썹은 다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여기 미간 여기가 얇거든요. 저는 예전에 안경이 이게 제가 눈이 나빠서 도수가 높은 안경을 써서 여기가 얇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가 얇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미간이 쪽이 허리 쪽이 약하다. 저는 허리가 안 아파도 허리 쪽이 약한 체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 입술이 두툼하거나 돌출된 사람. 그래서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 예를 들면 흑인들 같은 경우 또는 입술이 이렇게 돌출돼 이렇게 나온 경우 사진 1-8에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돌출돼 있죠. 그래서 입술이 또 쭈글쭈글하다든지 이러면은 또 저도 윗입술이 거의 없고 한데 이 사진상에서도 윗입술이 얇잖아요. 윗입술은 예를 들면은 상체, 아랫입술은 하체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두툼해도 문제, 너무 얇아도 문제, 다 문제다. 입술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은 이게 입이나 코나 이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구멍이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위다. 그래서 생식기나 뭐 항문 이런 쪽의 기능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입이 마른다, 입이 잘 헌다 이러면은 소변이나 방광이 약하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나 하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없다 하더라도 그런 쪽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 광대뼈가 여기죠. 그래서 이런 쪽 광대뼈가 어디예요? 눈 밑이니까 예를 들면 심장이나 간 밑이죠. 그래서 위장을 지나가고 있는 행행결장 부위다. 또 내지는 광대뼈가 어디라고요? 팔이라고 그랬죠. 왜? 눈을 싸고 있는 게 눈썹이 다리라고 한다면은 이 눈 밑에 있는 요 콧등, 코에 있는 이게 척추니까 그 밖에 나오는 것은 뭐겠어요? 팔이겠죠. 그 다음에 깃밥 또는 깃불이 이제 얇거나 두꺼운 사람. 얇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이 많이 와 있다는 거고, 뭐 두껍다는 것은 또 이완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깃불은 귀라는 한 몸에서 어떻게 돼요? 돌출되어 있는 부위가 여기가 아래쪽이니까 깃불 쪽이니까 이게 머리 쪽이겠고, 반대는 허리 다리겠죠. 그 다음에 목이 짧거나 긴 사람, 짧다는 것은 긴장이겠고, 목이 가늘다, 사슴이나 기린목이다는 것 늘어져 있는 거니까 이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손가락,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가운데 손가락이 휘어져 있는데 이렇게 틀어져 있다, 휘어져 있다 하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 자리잖아요.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이 휘어져 있다 이러면은 다리 자리고 발목 자리니까 발목이 약하다. 또는 예를 들면은 엄지손가락 제1지관절, 그러니까 근위지 관절 쪽에 문제가 있다 하면 무릎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 엄지 발가락 중간마디 또는 일지관절이 휘어져 있다 이러면은 무릎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 또 그 사진 페이지 60쪽에 그래서 1-6은 이마의 주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 이마가 또 넓으냐 좁으냐 또는 1-7 같은 건 눈썹에 주름이 파인 거 이렇게 주름이 쪄 있어서 골이 파여 있는 분들 보고 그만큼 그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 다음 사진 1-8은 입술이 돌출되어 있는 거. 입술이 어디라고요? 예, 방광이나 자궁. 그 다음에 1-9는 짝눈. 그래서 눈이 너무 커도 문제, 눈이 너무 작아도 문제다. 실제적으로 1-9 같은 경우는 또 눈 밑에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 눈 밑 지방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느 쪽이 더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은 양쪽 다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쪽만 이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너무 커도 문제, 너무 작아도 문제다.